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2022년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사항들, 그리고 어닝콜에서 나온 사항들,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얻은 힌트들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기술적 로드맵대로 순항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실적적인 면으로 보시면은 3분기 총 매출은 2.8밀리언이 나왔습니다. 한 2.78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소수점 두 자리는 이제 올림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상인 2.8밀리언에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베스팅닷컴을 보시면은 예측과 거의 흡사한데 조금 미스가 났고, 이 수치는 21년 총 매출 2밀리언과 거의 비슷한 조금 더 많은 매출이고요. 근데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뭐 한 3, 4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2분기 매출과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EPS도 마이너스 0.12로 예측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두 개 다 이제 어닝 쇼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매출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EPS나 매출 모두 서프라이즈든 쇼크이든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만큼 중요한 게 이제 부킹이라는 건데, 월마다 매출로 조금씩 인식되는 매출을 얘기를 하고요. 3분기에 특별히 16.4밀리언을 달성을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잘못 썼는데 2분기 부킹이 0.6밖에 안 됐는데 이제 공군 연구소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 13밀리언 달러 정도를 확보하면서 크게 올라왔죠. 근데 이렇게 들쑥날쑥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럴 수 있다라고 경영진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9월 30일 기준 현금성 자산 그리고 투자금까지 합쳐서 556밀리언 정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흑자 전환까지 추가 파이낸싱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뭐 유상증자나 이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벌써 세네 번째 그 아이온큐의 CFO인 토마스 크레머께서 얘기를 해주셨고, 순 적자는 뭐 24밀리언, 조정된 에비타 손실 13밀리언 등으로 적자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재정적으로는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타 유튜버 분이 한번 아이온큐에 태클을 거신 적이 있는데 저나 그분이나 둘 다 잘못 알고 있었던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555.8밀리언이 여기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현금성 자산 그리고 투자라는 부분인데, 통상 90일 이내로 회수할 수 있는 투자는 현금성 자산으로 친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온큐는 이 기준을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1년짜리까지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Cash and Money Market Funds, 요거는 이제 단기 증권에 투자하는 거고요. 안정적인 투자, Commercial Paper, 이거는 기업어음, Corporate Notes and Bonds, 이거는 회사채, Municipal Bonds, 이거는 지방채, US Government and Agency, 미국채. 그러니까 모두 다 단기적으로 운영을 해서 크지 않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투자 수단을 얘기를 하는데, 1년 또는 그 이하에 해당하는 게 405밀리언이 되고요. 1년 이상, 이건 이제 장기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는 한 150밀리언 정도 된다. 그래서 다른 유튜버 분이 공격하셨던 부분이 아이온큐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너무 적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아이온큐는 현금을 최선으로 들고 있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런 곳들에 투자를 해놨다. 그래서 1년 이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405밀리언이기 때문에 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556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405밀리언 정도 가지고 있다. 장기 투자하는 자산이 나머지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이온큐에게 현금이 부족하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단기간 1년 이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405밀리언이나 있기 때문에 캐시가 적어도 괜찮다, 아직까지는 빵빵하다 라고, 이건 뭐 제 얘기뿐만 아니라 CEO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피터제프맨 사장님이. 자, 가이던스를 보시면 이전과 거의 전망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4분기 예상 매출은 2.9에서 3.4밀리언으로 3분기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이고요. 22년 총 예상 매출은 이전 예상과 동일한 10밀리언대, 그래서 작년 전체 매출의 한 5배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22년 총 예상 부킹스는 23에서 27밀리언으로 작년에 비해 한 30%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뭐 주변 환경을 보면은 미국 정부의 양자정보과학 R&D 투자금이 지난 3년간 2배 정도 증가를 했다. 그래서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있다 라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이던스는 유지됐다는 점에서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상향되긴 당연히 어려웠을 거고요. 근데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가 하향됐을 때 주가가 많이 빠진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아직 아이온큐는 그런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질 일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업적인 성과입니다. 첫 번째는 다 아실 겁니다. 공군연구소와 다양한 구성을 담은 13.4밀리언 달러짜리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상세 내용을 우리가 몰랐는데 오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자 네트워킹 연구를 위해서
공군연구소에게 이제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와 특정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접근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접근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 설명으로 피터제프맨 사장님이 이것은 양컴 시스템 판매가 아니다. 실제 양자 컴퓨터 판매는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뒤에 발표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중요한 점이 저는 이 공군 연구소와의 계약건이 양자 컴퓨터 판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거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좀 작았다는 거죠. 왜냐면 올해 1분기에 아이온큐 측에서 얘기한 거는 9자리 숫자의 매출이 양자 컴퓨터 판매에서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9자리 숫자면 최소 1200억에서 많게로는 1.2조 뭐 지금 환율로 보면 1.3조겠네요. 이거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한 규모였기 때문에 왜 이렇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장님이 실제 양자 컴퓨터는 지금 여러 고객들과 토의하고 있는 중이고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나올 건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게 이제 아이온큐 매출의 급증을 가져오는 트리거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데 뭐 정부기관이나 국방기관 또는 뭐 유수한 대기업들 이런 데서 사기 시작하면 다른 기업들도 뒤처질 수 없기 때문에 사기 시작해서 이 비싼 양자 컴퓨터가 계속 팔리게 되면서 매출이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상업적 성과는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와 함께 양자 화학 분야 어플리케이션을 발견하기 위해서 뭐 벤치마크 회로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 12월쯤에 아이온큐가 달과 협력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결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 고정 컴퓨팅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컴퓨팅 솔루션 이름은 델 퀀텀 컴퓨팅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델이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델의 파워 엣지 요건 이제 회사에서 IT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면 다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서버실에서 자주 봤던 서버인데 델의 주력 서버 중에 하나인데 델이 서버 분야에서는 세계 1, 2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B2B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위에 구현된 고전 양자 시뮬레이터와 아이온큐 아리아를 합쳐서 화학 분야, 재료 시뮬레이션, 자연어 프로세싱, 머신러닝 분야에 사용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고로 델이 이제 고객들과 주로 얘기하는 어드바이저로 아이온큐는 기술적 지원을 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 11월 중순에 슈퍼컴퓨팅인가? 이 SC22라는 행사에 참여를 해서 이 하이브리드 컴퓨팅 솔루션을 아이온큐와 델이 함께 시연할 거다 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좀 잘 돼서 매출을 또 구성하는 또 하나의 열매가 되지 않을까 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성과는 아리아의 알고리즘 큐비트가 23에서 25로 증가가 됐는데 이게 원래는 2022년 말까지 도달하겠다라고 기술적 로드맵에 되어 있었는데 한 분기 일찍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외에도 이제 원래 증발 유리 트랩을 메인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멀티레이어 글래스 트랩이라고 해서 다중 유리 트랩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는 이제 양자 컴퓨터 성능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크리스 먼로 교수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요한 점은 큐비트 숫자 증가에 용이하다. 그래서 칩 하나에 수백 개의 큐비트를 쓸 수 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온 트랩 그 유리 증발 트랩에서는 큐비트를 100개를 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이 멀티레이어 글라스 트랩을 쓰면서 칩 하나에 100개가 넘는 큐비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요걸 연결하면 거대한 양자 컴퓨터가 되겠죠. 기술적 성과가 되게 미미해 보이는데 뭐 저는 중요한 결과들이 나왔고 이제 기술적 로드맵을 잘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타 뭐 나왔던 힌트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과의 Q&A 세션에서 나온 정보를 보면은 사장님이 피터제프맨 사장님이 이제 40AQ 수준에 도달하면 초기 양자 우위가 나타날 것이다. 슈퍼컴퓨터보다 뛰어난 부분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온큐의 기술적 로드맵을 보시면 지금 25 도달했죠. 40이면 요 사이입니다. 그래서 2024년 끝나고 2025년이 이제 아이온큐 주가의 변곡점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때 도달하면 이제 양자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아이온큐가 흑자 전환하면서 아마 전고점 돌파를 2025년쯤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기술적 로드맵을 빠르게 뭐 가속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측면에 수직 통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세 사양은 아직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이건 아마 수직 통합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온 트랩에 들어가는 소재들을 공수해오는 뭐 그런 부분을 아이온큐가 흡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원자재를 뭐 이것도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서 아마 무한으로 바륨을 공급받기로 했다라는 계약이 옛날에 나왔는데 뭐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나중에 양자 컴퓨터를 많이 생산해야 될 때 좀 더 원활하게 공급망 문제 없이 할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고, 아리아 2세대 방금까지 나온 요거는 25AQ는 이제 1세대고 2세대를 내년 1분기에 공개할 거고, 이게 마지막 아리아 세대이다. 이 이후에는 신제품인 포르테로 옮겨갈 것이다 라는 힌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의견은 델과의 하이브리드 컴퓨팅 솔루션 출시 뉴스 외에는 뭐 특별한 뉴스 없이 무난한 실적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매출이나 EPS는 뭐 예상을 뛰어넘든 그렇지 못하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무의미한 수준의 매출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그 아이온큐 사장님 피런체프맨 얘기한 것처럼 진짜 완전한 양자 컴퓨터 판매가 나와서 9자리의 매출이 창출이 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매출이 급증하는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화되는 하락장에서 아이온큐는 다른 스타트업들과는 다르게 견고한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고,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단기 투자금 역시 빵빵하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주가라기보다는 이 기술적 로드맵을 잘 달성하느냐인데, 현재는 초과 달성하고 있죠. 한 분기 초과 달성을 했고요, 25AQ를. 그리고 뭐 실적 발표에 주가가 뭐 마이너스 7% 정도 급락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회사에 이상이 없습니다. 기술적 로드맵을 잘 달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에 의해 좀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아이온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와중에 리게티는 CEO 퇴사하겠다, 12월 초에 퇴사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임시 CEO가 임명이 되고 3분기 실적 발표가 연기까지 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면 주가가 떨어져도 좀 매도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아직 이런 악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자 기업 목석 가리기가 시작이 됐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양자 하이프였는지 진짜 양자 열광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건지, 그리고 지금 주가가 그 열광의 결과인지, 아니면 정말 양자 시대가 올 수 있는지, 아이온큐는 살아남을 수 있는지, 회사의 자금, 가지고 있는 돈과 기술적 진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델 퀀텀 컴퓨팅 솔루션, 이제 델과 함께 사업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본격적으로 많은 관심을 얻어서 큰 매출로 이어지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아이온큐의 대부분의 매출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구독료에서 오기 때문에 뭐 이제 여러 연구 기관들한테 보조금도 받고 연구비도 받고 하는데, 요게 이제 이런 솔루션에서 돈이 좀 나오고 양자 컴퓨터 판매도 나오고 하면서 수입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로 늘어나면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참고로 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B2B 분야에서 컴퓨터, 서버 쪽의 강자입니다. 제가 다녀본 회사에서 델 컴퓨터 안 쓰는 회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참고로 델의 창립자인 마이클 사울 델이 아이온큐에 이제 본인의 펀드로 투자를 또 했었죠. 그래서 아마 델이 아이온큐와 함께 뭔가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또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의 2022년 3분기 실적 발표, 이제 무난했지만 기술적 로드맵은 잘 달성하고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주가에 흔들리시기보다는 지금은 저가에서 모아가는 시간이고 지켜봐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급하게 매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테슬라도 이런 상황을 한 2, 3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 양산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크게 뛰었기 때문에, 아이온큐도 이제 본격적인 돈이 되는 사용 사례가 나오고 좋은 뭐 양자 컴퓨터 판매나 이런 매출 급증이 나타날 때 그때 매수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이벤트가 있기 전까지는 뭐 특별히 성급하게 매수를 안 하셔도 되고, 뭐 이상이 없다면 성급하게 매도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